김우정 박사님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이사회 구성 및 선출 감사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그 내용별로 해가지고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제, 그러니까 첫 번째 발제에서 오명정 교수님께서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조금 삭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이사제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이사, 그러니까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강제되던 감사위원회 그 설치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와 사회이사 그 선임 의무와 관련해서 그 의무 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를 한 것이 이 개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립이사의 개념을 상법상의 사회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넣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외에 독립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별개의 어떤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선임 비율만은 높이고 명칭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이사하고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이사 제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독립이사 제도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상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폭넓은 사회이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회이사의 그 후보풀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료 출신이나 학계 출신의 사회이사를 많이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그 의사결정 참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이사를,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독립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독립이사는 이제 우리가 그 규정에서 다른 임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독립이사는 비상장회사의 사회이사들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독립이사제가 사회이사제하고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그 사회이사의 주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학술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의하면 그 독립이사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들에게 가중된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독립이사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한 취지가 사회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독립이사들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하고 대표이사를 분리를 한다든지 독립이사 전담 지원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1차 발제뿐만 아니라 앞서서 김효정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이 이사회의 준비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오갔고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담은 보고서 작성과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 회사 자체의 평가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공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부 내용,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사회이사의 출석률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공시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중투표제의 그 의미는 다들 아실 것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이제 98년도에 이사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했어도 이것이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정관에다가 배제 규정을 두어가지고 집중투표제를 채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수주주가 이 집중투표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을 합시다라고 하는 청구를 해야 되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주총 사전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후보 제안을 하는 주주대항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중투표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잘 이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회사의 94% 이상이 집중투표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그 도입한 곳이 13곳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2년,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집중투표제에 의해 가지고 이사를 선임을 한 곳은 2년 연속 한 곳뿐입니다. 그나마 이제 작년 2024년에 KTNG하고 JB금융지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사를 선임을 한 적이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특히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2대 주주가 제안한 후보가 다득표 순으로 1, 2위를 차지를 해가지고 2명 모두 사회이사로 선임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은 542조의 7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으로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를 해가지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상장회사가 모두 다 집중투표제를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경우에도 이 회사들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에 의하고 싶으면 이제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후보 추천도 하고 집중투표제 채택을 위한 청구도 해야 집중투표제에 의해 가지고 이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사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냥 개인 소수주주가 어떤 청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연합을 해가지고 주주들이 그런 집중투표제 채택 청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의안상정 가처분 같은 것을 제기를 하고 이러면은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소수주주가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펀드들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제 그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작년과 이제 금년에 이어가지고 계속 그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고려아연 측에서 그 경영권을 지금 탈취하고자 하는 MBK 쪽 말고 고려아연 측 최씨 가문 쪽에서 그 집중투표제 채택을 하자라고 하는 안건을 상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려아연은 정관에다가 집중투표제 배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자고 청구를 한 것이었고요. 오히려 그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나온 MBK 측에서 집중투표제를 혜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영권 분쟁에서 집중투표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관련해가지고는 두 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3%를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에는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이 3%를 계산을 할 때 최대 주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그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3%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원래가 지금 아직은 현행상법입니다. 아직 현행상법에서는 이 3%를 계산을 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감사위원이 원래 사회이사냐 아니냐를 나누어 가지고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감사위원이 사회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합산 3% 규정을 적용을 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그 선임하고자 하는 감사위원이 사회이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3% 특수관계인 그 지분을 합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에는 예전에는 이사들을 쭉 뽑아놓고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을 쭉 뽑아놓고 그 사회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이 될 사람을 뽑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거기에다가 3%를 적용을 해서 의결권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주주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선출이 되는 게 아니냐라 그래서 감사위원이 될 사람들은 애초부터 3%에 적용을 해가지고 따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선출입니다. 처음에 애초에는 이게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논의되었던 거는 감사위원 전원을 다 분리선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꽤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반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사 선임을 통해 가지고 주주가 회사 경영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침해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일괄해서 그러니까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지 말고 한 사람만 분리선출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었다가 이번에 그 분리선출하는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회사에 따라서는 정관으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개정 내용들은 모두 다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가지고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취지의 개정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1차 발제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사회 내부의 갈등 리스크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게 이제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할 때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오명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이제 최근에 개정이 임박한 것 같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1차 발제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게 원래는 지금은 자사주 처분을 하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2011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상법은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고 자기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좀 경우를 나눠가지고 즉시 뭐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상당 기간 내에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1년도에 개정을 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조금 더 넓혀주고 그리고 처분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요즘 소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정도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해야 하되 뭐 일정 기간 내에 뭐 6개월을 얘기하는 개정안도 있고 1년을 얘기하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해야 하되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하는 예외적으로 기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대체적인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에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개정안도 있고 특히 또 주총에서 그 승인을 할 적에 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을 하자 뭐 이런 내용도 가지고 있는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1년도에 상법을 개정을 할 때 자기조식 처분 의무만 삭제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조식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또 그때 뭐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좀 개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자기조식 처분을 또 자기조식 처분을 의무화를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그때 같이 개정되었던 내용들을 또 다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 부분은 앞에서 김유정 박사님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결합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경영진의 독립성 확보하고 경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인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포인트는 이런 그 회사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건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